천만 장애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백만 장투닷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투라디오의 고민남 상담소의 주인공 김천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에버랜드 자유이용권 3억 원씩 사가지고 어쩔 줄 몰라서 옥션 기울이는 김천만 맞습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는데요. 하긴 방송을 준비하는 오늘이 입동이니까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날씨보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을 더 춥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그룹 삼성 SDS의 상장 소식이 바로 그것인데요. 회사 하나가 상장하는데 춥긴 왜 추워? 대박 날 거니까 따뜻해야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삼성 SDS의 상장이 우리를 춥게 한 것은 상장 이후에 그 향방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아주 깜깜하고 차가운 현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대성통곡을 하게 될 거라는 그 현실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사상 유례가 없는 134대 1이라는 놀라운 청약률, 그리고 거기에 몰린 개인의 돈만 해도 15조 원,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러나 반면 이 SDS가 얼마의 시초가를 형성할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얼마의 가치를 보여줄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 몰라서 말을 안 하는, 아니면 알고도 말을 못하는 그런 복잡한 현실, 그런 현실들이 우리를 더 춥고 또 한 번 더 춥게 만들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투닷컴은 고민 끝에 SDS에 대한 저희 장투닷컴의 다양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들려드리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도 정답을 모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담론들이 형성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저 소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장애투자 전문방송 장투라디오가 준비한 100번 토론, 장투닷컴 특별기획 SDS 어떻게 볼 것인가,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백입니다. 장애투자에도 영혼이 있다면 대세 상승까지 기다리는 인내와 어떤 구라빨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 정확한 투자 정보를 포착하는 현명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장외 주식은 가장 완벽한 투자 수단이라는 생각입니다. 장외 투자의 모든 것, 장투닷컴. 네, 장투닷컴 특별기획 100번 토론, 안되면 100번까지 토론한다는 100번 토론 특별방송 SDS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이 자리에 장투닷컴의 쟁쟁한 애널들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투닷컴 모든 자료를 통제하시고 컨트롤하시고 분석을 해주시는 우리 날카로운 곽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투닷컴 리서치 센터 곽병철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옆에는 아주 부리부리한 눈매가 멋진 우리 장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장 박사님, 참고로 박사학위를 따신 건 아니고요, 그냥 많이 알기 때문에 우리가 박사라고 부르죠. 안녕하세요, 장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장투닷컴 리서치팀의 장영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투닷컴의 터줏대감, 항상 여의도에 나가 계신 여의도 특파원 테리우스 특파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만 던지는 남자 여의도 특파원 테리우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한 3개 정도 던지셨죠? 다 아주 영양가 높은 그런 이슈였습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준비하기 전에 세 분들 모여서 SDS에 대해서 사전 브리핑처럼 저희들이 의견을 나눌 때 아주 쟁쟁한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나를 번쩍번쩍 세우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자, 우선 처음 우리 테리우스 특파원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SDS 상장, 자, 여의도, 대한민국 금융 증권의 중심 여의도에 나가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SDS 상장에 대한 여의도의 반응, 시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SDS 상장에 대해서는 여의도에서 기본적인 반응은 되게 관심이 높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오픈되지 않고 어떤 언론이나 어떤 뉴스나 루머나 네. 이런 직접적으로 숫자화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네. 너무 높아져 있어가지고 네. 마치 무언가에 되게 그러니까 우리가 농락당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사실은 전반적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락당하고 있다. 그 표현만으로도 굉장히 뭔가 다른 것 같습니다. 갈까요? 다 던지고 가셔야죠. 자, 우리 곽 팀장님, 개인적으로 SDS 상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솔직히 SDS의 상장에 대해서 되게 이제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뭔가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논리가 저는
어느 정도 좀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긍정적인 말로 포문을 여셨고요. 자, 피식 웃고 계신 우리 장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일단 SDS는 이제 어떤 아까 테리우스 특파원이 얘기했던 부분처럼 네. 이제 숫자화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승 요인이 존재하는 건 맞지만 네. 어쨌든 이런 숫자화된 예. 현재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수치들로 봤을 때는 네. 보수적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긍정적인 의견, 보수적인 의견, 그리고 농락당하고 있다는 표현. 이게 오늘 저희가 나누는 말씀이 찬반, 그리고 중립 내지는 또 다른 의미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흥미진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론의 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서로의 질문에 대해서 말을 자르고 들어가셔도 되고 반론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다만 주먹 다짐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우리 곽 팀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장투닷컴 파워 분석에서 명령이다, 무조건 매수해라 라는 글을 쓰셨는데 삼성 SDS를 매수하라고 하신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삼성 SDS를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 회사가 성장한 배경이 삼성그룹에 대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었더라. 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미 그 삼성그룹 자체가 글로벌 회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삼성그룹을 통한 캡티브 마켓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삼성그룹 내에서 IT 섹터에 포함되는 종목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좀 안 좋은데요. 그 반면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률도 7%대로 높다라는 부분에서 네. 만약에 삼성그룹주 펀드 내에서 만약에 종목 교체를 한다라고 한다면 삼성 SDS를 편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급이 좀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단 이 회사의 그 대주주 일가 지분이 19% 정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서 이 삼성 SDS의 기업 가치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네. 전제가 되더라. 왜냐면 대주주 일가 지분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좀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곽 팀장님의 매수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 장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까 전에 방금 막 3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삼성그룹이라는 캡티브 마켓을 통한 안정적 성장, 네. 이거를 말씀을 해주셨고, 네. 두 번째는 어떤 영업이익률 7%로 이제 어떤 그런 펀드가 있다면 종목 교체 차원에서 수급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삼성 SDS의 기업 가치 상승이 어떤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지배구조 개편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이제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지만 네. 두 번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네. 이제 어떤 그 지금 삼성 SDS가 크게 영위하는 부분이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네. IT 서비스 부분하고 그리고 물류 BPO 부분이 있습니다. 네. 먼저 IT 서비스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공공 부분 어떤 참여가 점점 축소되고 있어서 네. 이제 이 삼성 SDS 내에서 비중이 이제 점차 축소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비중이 줄어든다? 예. 대신 이제 물류 BPO 부분은 네. 이제 향후에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떤 삼성 그 계열사, 특히 삼성전자 네. 이런 해외 부분의 어떤 네. 물류 BPO 부분을 네.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물류 BPO 부분에서 영업이익률이 1.7%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이제 비중이 커진다. 네. 그러면 영업이익률 7%가 아니라 네.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은 감소할 소지가 좀 있다. 그렇구나. 예.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테리우스 특파원이 이제 삼성 SDS에 다니는 후배를 한번 만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도 출장 굉장히 많이 다녔잖아요. 물류팀에 있다 그랬는데. 네, 얘기 듣기로는 네. 너무나 그 우선 첫 번째로 삼성 SDS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너무 강했고, 네, 네. 그리고 해외도 많이 다니시고, 네. 완전히 회사에서 그만둘 때, 네. 들어갈 때까지 네.
본인이 열심히 가시게. 그런 거 보면 삼성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입사하면 완전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일체 주식에 관심이 없고. 네. 참 대단한 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인 의견, 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우리 곽 팀장님 그리고 장 박사님 이야기에서 자, 삼성 SDS를 매수하자고 하는 곽 팀장님 의견에서 우리 테리우스토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선 삼성 SDS 같은 SDS라는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회사를 네. 한번 그 전에 어떤 스토리를 좀 갖고 있었나라는 부분들을 아까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뭐 시작은 되게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이제 또 이런 IT 부분에서 집중이 한번 딱 됐을 때가 뭐 98년도, 97년도 그때 사실은 유니텔을 하던 회사가 삼성 SDS거든요. 아, 옛날에 그 유니텔.co KR 하던 네네. 그 회사. 그러니까 뭐 다른 애들은 도스 방식으로 다른 애들이라고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하이텔이나 천리안이나 나우누리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은 도스 방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 완전 도스 화면처럼 이렇게 접속하는 방식인데 유독 유니텔만 디자인적인 부분을 되게 강조해서 네. 사실은 그때 당시 느낌은 그때는 띠띠띠 하고 전화로 접속하는 방식인데 그걸 다 로딩 받으려면 너무 느렸거든요. 01410인가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느낌 뭐냐면 이거 삼성 그룹 분들만 쓰라고 이렇게 한가 보다. 네. 거긴 내부는 빠른가 보다. 그래서 호응은 사실은 그때도 순서로 따지면 사실은 뭐 거의 꼴등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때 현대그룹에서 신비로라는 서비스를 비슷하게 했는데 그렇거든요. 네. 지금 남아있는 데가 사실은 나우누리라는 한 군데가 예. 중간에 이제 뭐 나우콤이라는 부분으로 바뀌고 네네. 아프리카 TV를 터트려가지고 네. 사실은 현재까지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지금 제일 핵심이 되는 유니텔을 갖고 있었던 네. 삼성 SDS는 어떤 흐름을 갖고 가져왔나.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생각을 한 거예요. 오. 근데 그 중간에서 성공 사례는 많지만 네. 스스로 뭔가를 창출해가지고 성공을 했던 사례보다는 네. 이것저것 하다가 실패해서 결국은 다른 것들을 그냥 가져와서 인수합병을 하는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더 기억에 남는 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삼성이 보여주는 것들은 뭐 성공이나 선대 뭐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후에는 어떤 성공이라는 테마보다 사실 실패라든가 뭐 다른 제3자 도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여튼 우리 곽 팀장님께서는 삼성의 매출처라든가 구성하고 있는 종목들, 그 다음에 IT 분야의 경쟁력, 그리고 그 지분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매수에 의견을 주셨고, 또 장 박사님은 특정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다. 그리고 우리 데루스투파우는 업력을 좀 보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SDS가 좋은 기업인가요? 좋은 기업이라고 보는 건 이견이 없나요? 좋은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금 좋은 기업은 아니다. 아니죠. 뭐 지금도 사실은 마음만 먹는다고 좋은 기업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파워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은 삼성그룹의 백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목적만 갖고 이걸 해야겠다라고 어떤 판단이 내려지면 되게 좋은 구조로 사실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밭이 뭐 말 그대로 뿌리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회사다. 근데 지금 아니요. 제 네. 생각에는 네. 지금 그 시대 자체가 네. IT 시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IT 정보를 다 갖고 있는 그 정보 지배력을 확보하는 회사가 가장 강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삼성 SDS 성장 자체가 네. 삼성그룹의 모든 정보들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가공하고 아니면 어떤 시기에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적시적소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회사는 좀 맞다라고 보는 근데 거죠. 너무 삼성그룹에 어떤 의존도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요즘은 현대기아차나 다른 어떤 그룹들은 보면 되려 그게 문제가 되니까 어딘가로 합병을 시켜버려서 이런 구조를 좀 하는 것 같지 단독으로 보니까 계속 어떤 그룹사에 뭔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걸 더 육성을 해서 어떤 부분으로 키운다 또 볼륨을 뭐 더 훨씬 더 높인다 라는 부분들에서 우선 숙제가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요 근래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게 사실은 뭐 구매 대행 서비스 이게 사실은 삼성그룹주라고 해가서 나와서 되게 이슈가 되고 주가가 좋았는데 결국은 그 주인이 결국 인터파크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떤 그런 이슈들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먼 큰 구조 어떤 네. 뭐 계속 말씀하셔도 됩니다. 손으로 했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 두
우리 리서치, 우리 곽 팀장과 장 박사님 하는 동안에 우리 특파원은 옆에서 스마트폰 정보 검색을 하셨어요. 굉장히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미안합니다. 여기 다 나와 있네요. 네. 지금 보고 읽으시는 거예요. 장투닷컴 보고 읽으시는 거예요. 어쨌든 삼성 SDS는 그러하다. 근데 뭐 의존도가 높다 하지만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나 수익을 기대하는 입장에서는 의존도가 줄어들지만 않는다면 꾸준한 수익은 나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장 박사님. 예. 오히려 곽 팀장님하고는 조금 다른 의견이신데요. 예. 삼성 SDS에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한다는 이야기를 아주 자주 하셨어요. 예. 그 요인이 어떤 건지,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이거는 짚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예, 일단 아까 전에 그 말씀 다 하셨듯이 네. 일단 좋은 회사라는 거에는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 좋은 회사다? 예.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말을 좀 하기는 좀 뭐하지만 좀 같은 회사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이거는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 좋은 회사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아무도 그렇게 변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이제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하죠. 네. 감독님 이 부분 지워주세요. 이거 잘라야 돼. 네, 안 지우실 것 같아. 예, 일단 어떤 이런 긍정적인 부분하고 네. 부정적인 요인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상존하는데 첫 번째로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보자면은 국내 1위 IT 서비스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연평균 한 22% 정도 높은 매출액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리고 이제 부채 비율 한 37%, 차입금 의존도 1% 등 우수한 재무 안정성과 더불어서 유동 비율 240%, 당좌 비율 237%등 네. 풍부한 유동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고요. 공모가 대비 높게 형성된 장외 주가가 SDS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포인트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는 일단 네. 아까도 제가 기본적으로 얘기했지만 현재 네.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숫자로 드러나는 부분, 네. 그런 기초 체력 자체가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부분하고, 네. 물류 부분 그 글로벌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4에서 5%인데 네. SDS는 1.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BPO 부문 매출을 더 향상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네. 이러한 낮은 어떤 영업이익률이 어떤 전체적인 기업 마진의 어떤 정체시킬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업이익률이 낮다. 그게 부정적인 요인. 예. 그러니까는 이제 정체될 것이다. 네. 예. 그러면 긍정적인 포인트, 뭐 국내 1위 연 22% 성장, 재무 안정성, 높은 장외 주가가 긍정적인 것이고 예. 영업이익률이 낮다는 게 부정적인 건데 그 부정적인 게 긍정적인 걸 다 덮어버릴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방금 막 또 얘기했지만은 네. 기초 체력이 일단 부족하다는, 그러니까 숫자로 드러난 부분, 네. 그 부분이 일단 낮다는 거, 그거하고 방금 막 영업이익률이 계속 정체될 거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뭐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 유통 가능 수량이 네. 지금 그 적지 않은 수량에 참여하는 어떤 외국인 투자자들이 네. 과연 SDS의 이러한 긍정적인 부분을 더 부각해서 볼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때 회의적인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평가하는데 외국인들 시각 무시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SDS는 좋은 기업이다라고 했는데 예. 좋아질 기업은 아니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 말처럼 잠깐만, 마음만 먹으면 특파원 잠깐 마음만 계시죠? 먹으면 좋게 만들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네, 네, 좋게 네. 만들 수 있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네. 예, 이거는 어떤 이 장 박사 예, 조심조심 얘기해야 돼. 어떤 네. 리서치 팀장의 어떤 네. 의견 부분을 조금 인용을 하자면은 네. 이제 약간 서비스 업체다 보니까 네. 서비스 어떤 그런 단가가 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표준이라는 예, 표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 산정이 이제 자유롭다는 부분이 좀 부르는 게 값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향후 방금 막 이제 테리우스 특파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이부 회장님이 마음만 먹는다면
SDS를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박사나 좋아하나 봐. 이런 생각도 좀. 우리 정부장님 세 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2대1인데 지금 그러면. 자, 우리 패션맨 미소를 짓고 있는 우리 곽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참 말씀도 잘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뭐 삼성 SDS가 단순하게 이렇게 단순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제 정보를 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제 우위가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로 하고 있는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거를 이제 삼성전자가 맡고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제 스마트폰, 그 다음에 가전, 네. 이런 부분들을 맡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삼성이 하고 있는 큰 그림 중에서 하나가 이제 스마트 홈 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스마트 홈이 그러니까 그 핸드폰을 가지고 그 집안 내부를 전부 다 통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걸 하려면은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무선, 네트워크 이런 부분을 담당해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거를 삼성 SDS가 담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만들기는 전자가 만들고 SDS가 그럼 전자랑 SDS랑 그냥 합쳐버리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모바일 헬스케어 네. 이쪽인데 그 뭐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그 모바일 그 헬스케어 제품을 별도로 만들잖아요. 근데 네. 삼성은 원래 지금 모바일 기기 중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만들고 있는데 네. 그 스마트폰 자체가 이제 헬스케어 제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그 헬스케어 제품을 가지고 이제 측정된 그런 생체 정보들도 다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네. 그 사람한테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또 삼성 SDS가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뭐 SDS가 단순한 그냥 정보만 갖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네. 그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높은 회사고요. 그러면 장 박사님이 영업이익률이 낮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곽 팀장님 이야기는 말씀으로는 앞으로 하는 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것도 더 올릴 수 있고 더 커질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걸 꼭 SDS를 통해서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시점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상장하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SDS를 갑작스럽게 좀 상장시킨 부분에 네. 어떤 이유들이 각자가 있잖아요.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뭐 어떤 증여를 받는 부분에서 재원이 뭐 네. 진짜 천문학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도 그렇겠습니다. 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맞추기 전에 뭐 SNS랑 합병하고 막 이런 부분들도 나름 어떤 짜여진 틀 안에서 사실은 그러면 요번에 발행을 성공적으로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떤 이런 발행사 그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성과를 100% 이상 했다. 맞죠. 그렇겠네요. 여기서 그냥 끝내고 어떤 여기서는 이제 완만하게 어떤 이게 이제 어떤 흡수나 편입되는 부분으로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요. 자연스럽게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뭐 아까 SDS의 업력이라든가 히스토리 그리고 현재의 모습이라든가 아주 중장기는 아니겠지만 단장기 뭐 가까운 미래에 대한 비전 정도 예측도 해봤는데 특파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곽 팀장님. 신주 발행 없이 이번 공모에 전량 구주로만 했습니다. 그죠? 네. 왜 그렇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네. 그 SDS 분석할 때는 그 신주 발행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랬었죠. 네네. 그랬었는데 이제 이번에 전량 구주 매출했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신주 매출했을 때는 단순히 그냥 상속세 마련, 네. 상속재원 마련을 위한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오히려 대주주가 어떤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좀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제가 어제 밤에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냥 그런 부분으로 좀 결론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삼성그룹 내에서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그 본인 자녀들에게 뭔가 물려준다라는 네. 차원에서 본다면 그 이건희 회장께서 삼성전자를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놨잖아요. 네. 키워놨기 때문에 그러면 물려줄 기업도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같은 같이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물려줄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이 됐고요. 네. 그리고 뭐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일단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으로 좀 좋은 의미로 삼성 SDS를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실제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 삼성그룹 내에서 IT 섹터에 포진되어 있는 기업들이 5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중에서 삼성전자는 올해 실적이 꺾여요. 네. 매출 실적이 꺾이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삼성테크윤도 지금 역성장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올해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게 삼성 SDS하고 삼성 SDI 이 두 가지 기업인데요. 네. SDI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영업 손실을 달성했고요.
근데 올해 그게 이제 회복하는 수준. 근데 이제 회복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마진율 자체가 1%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주 마진이 박한 수준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그 반면에 삼성 SDS는 기복 없이 네. 올해도 성장하고 올해도 한 매출액 8조 7천억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전년 대비 한 24% 정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한 7.7%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일단 매출도 성장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익도 내는 네. 그런 SDS가 내가 준다면 좀 좋은 걸 주는 느낌이 좀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럼 결국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 네, 네, 그렇죠. 부모의 네. 마음. 네. 그 테러스토폰 여쭤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번 이 작업에 만약에 신주를 발행했었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통되는 물량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또 지분적인 부분도 나름 생각했을 거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그 세자녀 중심으로 갖고 있는 그 이건희 회장님의 세자녀 중심으로 갖고 있는 지분들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다 보면 예. 그런 계산을 충분히 하고 나서 신주 발행 자체가 안 되겠다. 네. 그럼 어떤 주도권을 잡거나 앞으로 뭘 하는 부분 또 우리가 모르는 앞으로 전개되어 있는 그 단계별로 그런 상황일 때 분명히 많이 났을 거다. 시나리오가 몇천 개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네. 그 뭐, 머리 좋은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그죠? 뭐 우리 장 박사님 같은 사람 100명, 1000명 계시죠. 장 박사. 그 어쨌든 구주 공모로는 그런 복잡한 계산들이 있었을 것이다. 혹시 이 신주 발행 없이 전량 구주 공모 진행한 것에 대해서 혹시 장 박사님 뭐 코멘트 하실 게 있나요? 예, 일단 네.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지금 접근을 네, 좀 네, 했는데요. 네. 그 삼성 SDS가 저도 처음에는 네. 이제 그 신주 발행을 좀 할 줄 알았었어요. 네, 이제 네. 왜냐면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제 근거가 이제 지난 5월달에 네. 이제 그 삼성 SDS 전동수 사장님 네. 이 이제 이번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ICT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어떤 신주 발행을 외면하고 구주 매출 방식으로 상장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국 이제 지배구조 개편의 일환으로 상장을 선택했다라고 분석이 되고요. 지배구조를 어떻게 개편한다는 거죠? 지배구조를 그러니까는 어떤 이런 구주 매출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를 그러니까 지분을 희석을 시키지 않겠다. 그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좋게? 그러니까 이재용 사장, 부회장, 네. 그분이나 어떤 기존 주주들한테 조금 유리하게끔 기존 주주들한테 유리하게끔. 예. 알겠습니다. 여튼 지금 뭐 신주 발행 없이 전량 구조로 공모를 진행했다 이 부분. 뭐 테러스토가 뭐 한마디 더 하실 것 같은데 표정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슈 던질 때도 잘 모르신다더니. 다 짜증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자, 그러면 신주 발행 없이 전량 구조로 공모를 진행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참 이대감, 난 장외 투자는 모르. 비상장 주식이 뭔지도 모른단 말이오. 박대감. 그렇지만 내 장투닷컴은 알고 있어이다. 비상장 투자의 모든 정보 이 손 안에 있어이다. 자, 장투라디오 특별방송 고민이 해결될 때까지 답을 들을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진행하는 100번 토론 SDS 어떻게 볼 것인가 아주 흥미진진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 이번주 대한민국을 거의 떠들썩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좋을 SDS의 상장 예정과 관련된 공모가 시초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우리 장 박사님 예.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SDS 시초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시초가는 그 지금 현재의 장애 시세를 완전하게 배제해서 생각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좀 따를 것 같습니다. 지금 장애 가격이 한 35, 6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예. 지금 오늘은 조금 빠졌는데요. 네. 어제 기준 주가로 따지면 36만 6천 원. 36만 6천 원. 지금 37만 몇천 원 뭐 이렇게까지 갔었죠. 그렇죠. 워낙 뭐 네. 난리가 났었잖아요. 야, 예전 공모가가 19만 원인데 거의 배치기를 한다 그죠? 예. 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제가 측정한 바로는 2014년 실적으로 도출한 어떤 퍼 가치가 네. 한 13만 5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13만 5천 원. 예. 어디서 돌멩이 날아올 것 같지 않아요? 그건 하지 마십시오. 13만 5천 원 하고 네. 현재 장애 시세랑 이제 예. 어느 정도 이제 당사의 어떤 백데이터 예. 비율대로 이제 산출을 하면은 예. 2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시초가가 예. 제가 말을 더듬을 정도인데 장외 시세가 36만 원, 7만 원 가고 있는데 예. 시초가는 5만 원. 25만 원. 할인율 30% 뭐 40% 이렇게 되는 거네요. 25만 원. 자, 그 근거는 좀 더 디테일한 건 조금 이따 다시 한 번 더 여쭤보겠고요. 자, 팀장님. 시초가 대충 얼마 정도로만 예상하세요? 지금 제 생각에는요, 예. 그 삼성생명이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중에서 지금 9등입니다. 가슴 아픈 삼성생명 나옵니다, 그죠? 아픕니다. 그게 이제 지금 그 전일자로 네. 시가총액이 약 23조 3천억 정도 되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 SDS 만약 상장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삼성생명을 약간 앞서거나 네.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금액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주가로 환산하면은 대략 30만 원. 30만 원. 네네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외에서 36만 원, 37만 원, 장 박사님 25만 원, 곽 팀장님 30만 원. 5만 원 갭이라면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요. 특파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가총액으로 보면 네. 그 금액 차이가 워낙 또 어마어마해서 네. 그러니까 단순 이게 유통되는 물량 자체가 뭐 몇십만 주다, 100만 네. 주다 그러면요 사실은 네. 그 값이 얼마 안 되는 건데 네. 이게 대기 물량만 3천만 주짜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5만 원 올리면 5만 원 올라고 얼마 계산이 안 되는데. 대기 물량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첫날에 예. 그러니까 첫날에 시장에서 매도가 가능한. 팔아버릴 수 있는 네, 네. 장만 열려라 나 네. 팔아버릴 거다. 네, 네. 아, 그게 이제 한 3천만 주 정도 있는 거니까. 네, 네. 그러면 그게 5만 원 오르면 15주인가? 계산이 안 되네, 지금. 계산 좀 해보시죠, 이게. 뭐, 네, 네. 큰 금액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하는 그런 단위의 네.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 돈 만 원, 돈 2만 원, 돈 3만 원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대기하고 있는 버튼 누르기 직전까지 가고 있는 이런 어떤 투자자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시초가만 보고 버튼을 누를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단가에 네. 이 삼성 SDS 주식을 보유하고 있나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는데 네. 지금 전체 물량 중에 사실은 장외에서 30만 원대, 40만 원대 뭐 이렇게 네. 20만 원대 사신 분들은 네. 몇 명 안 됩니다. 어, 99%, 98%, 97% 네. 이런 투자자들이 사실은 공모가 이하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매수를 하고 금액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딱 유통 가능한 수량 한 40만 주 정도 네. 한 달 동안에 거래가 됐더라고요. 네. 그 40만 주가 그냥 다 개인한테 들어갔다고 치고 예. 그러면 나머지 7,700만 주 중에서 네. 그 중에서 아까 내가 3천만 주 정도 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940만 주 정도가 네. 첫날 유통이 가능하고 어. 그걸 20만 원 단가로 치면 뭐 그것도 뭐 엄청난 단가가 안 나와. 네. 단가가 안 나오죠. 네. 단가가 계산이 안 되니까 계산이 안 돼. 곽 팀장님이 그러니까 물어보지 마요.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죠? 계산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산은 안 되고 계산기 안 꺼내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장 박사는 제 편입니다. 아까 두 분이 되게 친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식을 사실은 잘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시초가라 그러면 장이 열리자 말자 형성되는 그 가격인 거죠? 시초가가 이제 8시부터 네. 그죠? 호가 접수를 받았어. 네, 8시 10분부터 가격이 뿅 튀어나옵니다. 네. 그러면 그날 가령 9시 반에 매도를 하는 것과 네. 장이 마감하기 직전 2시 반에 매도하는 게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완전 천당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판단이 아까 우리 장 박사님 이야기로는 시초가 25만 원, 우리 곽 팀장님 30만 원. 그러면 그게 시초가가 그날 오후 돼서 이 두 분의 5만 원 갭이 아니라 두 분이 각각 내신 가격에서도 5만 원, 10만 원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그날 아침에 파는 거하고 상장일 종가로 파는 거하고도 엄청난 금액이 좌지우지 될 텐데 우리가 시초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네. 사실은 언론에서 이제 목표 주가라는 부분들을 제시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런 대화 자체가 사실은 저는 뭔가 지금 맞지 않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첫날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아니라 이 회사는 좋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때까지 간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접근되는 게 19만 원짜리가 30만 원 간다. 몇 주 한다면 얘기가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숫자로 계산 방금 계산기도 지금 당장 계산도 안 되는 이 숫자를 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인 개념이 네. 하도 언론에서 30만 원, 40만 원 얘기를 해놓으니까 네. 시초가가 25만 원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려 더 작은 것처럼 얘기가 네. 되고 네. 첫날 시초가가 30만 원 가는 게 맞는 것처럼 우리 곽 팀장이 지금 약간 제 생각에는 좀 그러게. 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네. 착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던진 이유가 아까 우리 장 박사님이 본인의 계산으로 따지면 거의 13만 5천 원이라는 금액도 나왔잖아요. 예. 13만 5천 원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가령 36만 원이라면 거의 3배에 달하는 건데 조금 전에 우리 테레스테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SDS를 보는 시각 중에 실제 기업 가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장에서 그냥 떠들썩한 그거에 따라서 와 이거 25만 원은 기본 치고 갈 거야 30만 원 갈 거야 이런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단순하게 예.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이 30만 원이 산출된 게 아니고요. 예. 저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 논리가 뭐냐면 제가 어제 이제 쭉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게 뭐였냐면은 지금 현재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예.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SK텔레콤까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뭐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423조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삼성그룹들이 삼성전자 포함해서 크레주까지 총 16종목이 상장되어 있고요. 네. 현대차그룹이 현대차부터 해가지고 현대 BNG 스틸까지 총 11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지금 그 시가총액 1등서부터 10등까지 삼성그룹주가 있다면 삼성전자하고 삼성생명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두 가지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삼성그룹 내에서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한다라고 네. 이제 제가 좀 수치를 한번 네. 좀 살펴봤어요. 그러니까는 종목을 내가 만약에 종목 교체를 하거나 네. 종목을 픽업하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면 어떤 네. 종목을 내가 선택을 할 것인가 지금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니까는 IT 계열이 5개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5개가 있고 그다음에 금융 계열이 3개가 있어요. 금융 네. 삼성생명, 화재, 삼성증권 네.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네. 지금 전자는 전년 대비 매출액이 한 10% 정도 하락할 빠졌고. 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올해는 전년 대비 한 38% 정도 올라갈 것으로 최근 주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 반영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공모가 19만 원으로 만약에 상장이 된다. 네. 그러면은 삼성그룹 내에서 원래 3등이 삼성화재였습니다. 네. 삼성화재가 그러니까 삼성전자, 생명, 삼성화재 순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삼성물산 네. 이 순인데 네. SDS가 19만 원으로 상장이 된다고 치면은 바로 3등으로 올라가요. 삼성그룹 내에서 네, 순서를 네, 세워보면은 네. 3등으로 올라가면은 그게 이제 삼성전자 177조, 삼성생명 23조, 네. 삼성 SDS 14조, 예. 삼성화재가 13조 이런 순이거든요. 어휴. 예. 바로 그룹 내에서도 벌써 위상이 3등으로 올라가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삼성생명과 SDS를 만약에 선택한다고 치면은 당연히 대주주가 갖고 있는 SDS한테 저는 한 표 주고 그다음 플러스 IT 섹션에서 삼성전자보다 그리고 삼성 SDI보다 삼성 테크윈보다 삼성 전기보다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한 종목을 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 SDS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논리가 접근이 된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단순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가총액 내에서 선정을 한다 하더라도 삼성 SDS가 삼성생명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이 일단 한 가지고요. 숫자적인 부분에서도 영업이익단에서 삼성생명이 작년에 한 5,500억 했어요. 예. 근데 삼성 SDS가 작년에 5,056억 원 정도. 예, 그 정도 했었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보다 SDS가 EPS가 더 높습니다. 그런 EPS가 뭐죠? 주당 순이익이 주당 순이익. 네, 주당 순이익을 네. 얘기를 하는데 한 주당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생명보다 SDS가 더 높다. 좋은 회사다. 좋은 회사다. 그렇다고 친다면 당연히 전자에서 내가 물량을 빼서 네. 파는 물량을 내가 IT에 하나 실른다 치면은 당연히 삼성 SDS를 살 것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삼성생명이 23조인데 네. 그 위치로 올라가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곽 팀장님은 SDS가 좋은 기업이라는 생각에서 계속 출발하셔서 네. 펀드 매니저들이 포트폴리오를 꾸리거나 할 때도 여전히 변함없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제시하신 30만 원이 충분히 타당하다. 네. 테르스트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또 국내에 있는 많은 그 금융기관들이 뭐 발행사나 공동인수나 이런 부분들 또 큰 은행 관련해 갖고 증권사들 껴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모든 어떤 좀 이름 있는 자산운용사들이 자기 펀드에 담는 거는 시간적인 부분이 당장 담을 수 있는 것 좀 제한적인 몇 개 업체들이 할 수 있고 관련된 계열사들이나 연관기업들은 사실은 3개월 뒤부터 사실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어떤 규정 같은 게 좀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부터 막 불붙듯이 이렇게 나오기보다는 사실은 초반에는 기존에 있는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입장들이 훨씬 더 많지 않겠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삼성생명이 맨 처음에 상장했을 때도 분위기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삼성생명 다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22조짜리가 44조 간다라는 이런 꿈들이 사실은 막 모락모락 펴서 그때 삼성생명 아마 지점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 장외에서 2주씩 산다고 엄청 돌아다니셨거든요. 프리미엄 20% 30% 주고. 근데 결국 그게 그런 기대치가 한순간에 주가가 그냥 말을 해두더라고요. 말씀하신 부분 맞고요. 그러니까 펀드에서 편입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번에 느끼면서 이제 국민연금이 들어온다라고 들었어요. 국민연금이?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손이 국민연금이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 IPO 시장에 그것도 삼성 SDS를 사기 위해서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주식을 그 가격에 잡고 싶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펀드에 이제 펀드들에서 편입은 못하겠지만 또 다른 펀드를 만들거나 그렇게 해서라도 이 주식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생길 것이다. 근데 왜 삼성 SDS만 담느냐라는 거예요. 그러게 저도 그거 왜냐면 어차피 국민연금이 삼성 SDS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민연금은 전체적으로 요번에 하는 거는 수혜 측에 참여를 하자. 이런 부분을 4년 만에 이제 삼성생명한테 한번 띄고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4년 만에 한번 들어온 건데 과연 올림픽인가? 금액이 많다고 하지만 어떤 얘네가 분명히 결제받는 한도가 있을 거고 그 범위 내에서 담을 수 있는 한 종목을 담을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고 사실 그 부분을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번에 또 충분히 담았지 않았냐 수행할 때 기관들이야 뭐 주관사한테 이렇게 좀 해가지고 푸시 좀 하고 관계 때문에 사실은 장 소장 그런 쪼가리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 진행이 다 끊겨버리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결정적인 발표를 하려는 장소장이 지금.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장 박사님도 자꾸 이제 의견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소장이 하셨는데 저는 메모지 보여주고 하시는데 우선 그 장 박사님한테 말씀 들어보기 전에 그래서 페리스토팜 시초가 얼마 생각하세요? 시초가 저 기존에 받은 제가 수혜 측 쪽에서 받았던 외국인 투자자들을 보면 중요합니다. 그죠? 외국인 투자자 이분들은 첫날에 매도 가능한 주식을 받았을 겁니다. 바로 올라가자마자 갖고 비행기 탄다? 그 대단한 분들이 쩐뛰기 한다고 봅니다. 쩐뛰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뭐 돈처럼 남으면 장땡이니까. 쩐뛰기가 아니고 외국이니까 달러 뛰기 이런 거 아닐까요? 달러. 자, 장 박사님 이야기해 주세요. 어떠세요? 저도 이제 약간 물량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좀 해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지금 기관 수혜 측 제가 정확한 지금 수치가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지금 대충 자료 편한데 보고 하세요. 이 아니라 미약약 들어왔던 부분을 제가 지금 기관 미약약 부분 그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미약약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기간에서 그 의미 자체도 기간 자체에서도 지금 긴가민가 하니까 이제 어떤 이런 뭐라 해야 되지 3개월 확약이나 이런 거 1개월 확약 이거를 선뜻 걸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보통 여의도 쪽에서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랬는데 해외 기관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국내 기관들은 막 확약 들어가고 지금 확약률 엄청나다. 그건 진실입니다. 자, 확약 잠깐 설명해 주시죠. 1개월 확약이라면 어떤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1개월 동안 그러니까는 이 묶여가지고 주식시장에 이제 팔지를 못하는. 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못 팔고 떨어져도 팔지 못하고 그냥 잡혀 있는 거죠.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럼 확약 부연 설명 좀 할까요? 네네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시던 말씀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이런 확약이라는 형태로 어떤 수혜 측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그거는 자기네 마음이죠. 물론 그렇겠죠. 외국인 투자라는 그 기관 투자자들 대상 자체가 사실은 우리한테는 우리 국내 금융권이나 어떤 이런 쪽에 비해서는 좀 갑일 수 있습니다. 갑?
답이다. 네. 그래,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 조건대로 해다오. 확약 같은 건 안 받아. 그냥 우리 받아가지고 첫날 바로 팔 수 있게 해줘. 안 그러면 안 사. 보통 그러니까 생각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 뭐 큰 어떤 대형 어떤 뭐 JP모건이나 메릴린치나 이런 데서 수요 측에 공동 참여를 하면 네. 그 증권사별로 배정 물량이 정해져 있고요. 네. 그 배정 물량 자체를 본인이 어떤 관계에 있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그 물량을 비확약으로 이렇게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뉴스는 국내기관 투자자 말을 들으면 네. 확약률이 90%네, 80%네. 네. 근데 막상 나중에 나오는 거 보면 뭐 40%, 50% 이런 게 네. 실질적으로 물량의 절반 이상을 가져갈 수도 있는 외국인 투자자가 그런 락업이나 확약 부분을 어떤 취하지 않기 때문에 막상 결과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는 확약률이 별로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초가에 대한 의견, 우리 장 박사님은 25만원, 곽 팀장님은 30만원, 그리고 우리 테레스 특파원은 쩐뛰기 거의 시초가에 바로 그렇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초가에 대해서 이제 그 흔히 우리 저희들이 분석할 때 비교 기업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곽 팀장님이 쓰셨던 글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도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SK CNC와 현대 글로비스가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팀장님, SK CNC하고 글로비스를 이 테마에 넣어서 보면 어떤 걸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단기보다 장기로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매우 높더라. 아, 수익률이 높더라. 네, 그 히스토리를 말씀 잠깐 드리면요. 네. SK CNC가 2009년에 상장했을 때 네. 공모가 3만 원이었습니다. 3만 원. 네, 시초가가 32,250원으로 7.5%로 시작했고요. 네. 종가가 35,650원으로 플러스 18.8%로 예. 마감을 했습니다. 예. 시초가 흐름은 약했었는데요. 그 뒤부터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쭉 상승했거든요. 1년? 2년. 2년. 계속 상승해서 16만 6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공모가 대비 한 453% 네. 그렇게 올라갔고요. 예. 그 다음에 주가 조정 받았다가 최근 10월 24일 날 27만 4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813%까지 네. 상승하면서 끝났고요. 지금 이제 현재 주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 공모가가 21,300원이었어요. 예. 근데 이 회사가 시초가가 42,600원으로 플러스 100% 네. 그리고 마감은 48,950원으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계속 상승해서 7일 거래일 연속 상승했고요. 네. 그 주가가 91,100원까지 상승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난 8거래일이죠. 네. 8일 만에 327%까지 네. 주가가 올라갔었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 주가 초반에 확 올라갔다가 1년 뒤에 까보니까 다시 공모가 21,300원까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계속 유지하다가 7년 후 9월 달에 다시 한번 보니까 9월 25일 날 34만 7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9년 후. 공모가까지 내려갔다고요? 예, 공모가까지 내려왔다고요. 그리고 7년 후에 34만 7천원까지 상승하면서 모증이나 F이나 이런 게 없었을까요? 예, 없었던 걸로 확인됐고요. 7년이나 기다려요. 이게 왜냐면 글로비스 자체가 되게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주식이죠. 그래서 이 회사가 공모가 21,300원이잖아요. 네, 수익률이 네. 1,482%예요. 대단하구나. 자, 삼성 SDS를 SK CNC와 현대 글로비스를 비교 기업으로 묶어서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자, 장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기업만 넣어가지고 네. 좀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지 않나. 무리수가 있다? 예, 왜냐면은 이제 어떤 이 두 기업 에바일다 이런 산정 방식에서도 보면은 네. 이제 차이가 많이 나요. 한 두 개 기업이 네.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네. 단순히 이거를 단순 평균 해가지고 네. 비교 기업으로 삼는다. 네. 그리고 또 글로벌 기업 ICT 기업도 되게 많잖아요. 네, 네. 뭐 엑센추어나 뭐 네. IBM이나 뭐 네. 아니면은 우리 그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현대 글로비스나 네. 이런 기업을 넣어가지고 물류 BPO 부분을 따로 가중 평균해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굳이 이렇게 두 개의 기업만 넣어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오류가 좀 있다. 잘 나가는 기업들 이런 거겠죠. 그렇죠. 자기들 엄청 돈 벌기 대표하는. 위해서. 그리고 보통 우리 되게 왜 좀 학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자기 뭐 80점 받아도 100점 받은 애들 딱 빼놓고 옆에 철이는 81점, 내 뒤에 있는 뭐 동이는 79점, 나 중간에 써.
근데 알고 보면 전부 다 꼴찌인 거야.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그 뭐지 SK CNC하고 현대 글로비스는 네. 지주회사 전환했을 때 그 경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 SDS랑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회사들을 거론을 한 거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 지주회사. 예, 지주회사 개념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면은 SDS가 어떤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뭐 그렇게 봐도 되나요, 나중에? 그게 뭐 확실하게 SDS가 지주회사 역할을 한다. 네. 왜냐면 이제 다음 달에 또 제일모직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확정져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어떤 형태로든 가긴 갈 건데. 예. 근데 제가 알기로 SK CNC가 2013년에 하반기에 특히 순이익이 아주 급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들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SDS하고 아까 자꾸 비교를 하자고 했는데 장모사님 이거 일시적인 거예요? 예. 일단 SK CNC를 비교 기업으로 넣었다는 것 자체를 일단 저는 조금 글쎄 그러니까는 넣은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제 시점 자체가 그러니까는 실적 자체를 이제 2013년도 하반기 같은 경우에 SK CNC 그 일시적으로 급감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순이익이 그때 당시에 이제 그 2013년도 전체 순이익이 1,890억이 나왔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관계기업 투자이익이 좀 빠졌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이제 SK CNC는 SK 지분을 32% 보유하고 있고 SK는 SK 이노베이션 등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인 SK 이노베이션이 2013년 하반기에 영업이익 감소가 발생했고 이게 이제 SK 실적 부진으로 이제 이어졌고 이게 또다시 SK CNC 관계기업 투자 이익의 어떤 감소로 이어져 가지고 작년 전체 어떤 그 관계기업 투자이익이 80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SK CNC 사례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SDS에 뭘 유추하는 건 좀 무리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SK CNC 자체가 비교 기업으로 들어갔잖아요. LG CNS 이런 건 비교 안 합니다. 그러니까 LG CNS도 있고 SDS 있을 때는 LG CNS 근데 이제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것 자체가 이제 비교 기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왜 이때의 실적을 굳이 넣어가지고 이 실적을 넣어버리면은 이제 비교 기업 가치가 약간이 아니라 많이 올라가 버리죠. 많이 올라가 버리는데 이제 그거를 산정 과정에 집어넣는다. 아니면은 차라리 2013년 전체를 해가지고 때리던가. 그렇게 때리던가 아니면 뭐 2013년, 2014년 상반기 이렇게 해가지고 때리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 아니라 그냥 2014년도 하반기, 2013년도 상반기 물론 그 방법론 자체가 접근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뚝 떨어지고 있는 어떤 그 비율을 집어넣어가지고 이 전체적인 어떤 퍼 가치를 올려가지고 이게 이 어떤 산업 내의 어떤 평균퍼다라고 제시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잖아요. 마치 이제 최홍만 돌사진하고 심건호 돌사진 갖다 놓고 둘 다 돌 때는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알겠습니다. 테루스테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전문가들 얘기 들으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좀 애매하기도 한데 제가 이제 사회자 입장에서 궁금한 건 답답해. 아까 우리 곽 팀장님 이야기하셨던 뭐 7년 후, 9년 후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장기적인 관점이고요. 지금 제가 여쭤봤던 시초가라는 부분은 극히 초단기의 이슈 아닌가. 이제 그 시점의 차이가 있으니 결국 시초가가 어떻게 형성될까 하는 것들은 아까 우리 장 박사님 25만원, 곽 팀장님 30만원 그리고 우리 테루스테파는 쩐뛰기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제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잘 됐으면 좋겠죠. 뭐 어차피 대한민국의 기업이니까 잘 됐으면 좋겠죠. 그래서 시초가에 대한 견해 이렇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정리는 뭐 조금 이따 다시 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장기적인 흐름을 감안을 하고 비교 기업을 산정을 해서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처럼 기업의 업력, 히스토리,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느 부분만큼 어떻게 적용을 해서 이 주식을 볼 건가 하는 것은 아직도 좀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장투 라디오 100번 토론 SDS 어떻게 볼 것인가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투자처가 없는지 궁금하십니까? 목돈을 굴릴 좋은 곳이 없냐고요?
새로운 투자처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사이트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장투의 장투 장투.com. 저희 이순재 오디오 호텔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믿고 보는 장투.com, 믿고 듣는 장투 라디오. 디오디오의 디오디오, 디오디오의 디오디오. 장투 라디오, 장투 생명 제공입니다. 네, 장투라디오 특별방송 100번 토론 SDS 어떻게 볼 것인가 열띤 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광고 나가는 동안에 또 저희 패널들끼리도 의견을 나누면서 의견들이 다 조금씩 또 바뀌시는 것 같아요. 서로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 그런데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에 들었던 생각은 저희들이 처음에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삼성 SDS라는 주식이 여러 가지 이슈를 낳고 있는데 저희들이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정말로 어떤 특정한 대상한테 집중적인 아니면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 어떤 분이 이걸 듣고 흔히 말하는 제도권, 애널, 기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됐으면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거든요. 자, 오랫동안 여의도에 계신 우리 테리우스 특파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우선은 뭐 SDS 뭐 누가 뭐래도 좋은 종목이고 네.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방향성 부분도 정확히 설정이 돼 있을 거고 네. 사실 이제 뭐 글로벌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네. 우리 이제까지 장외 주식을 꾸준히 투자해오고 네. 어떤 그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한테 네. 삼성 SDS라는 종목 자체가 네. 너무 안 좋은 결과를 또 줄 수도 있겠다. 안 좋은 결과라면? 안 좋은 결과라는 게 고가의 매입을 장외에서 네. 해서 장내 들어가서 본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네. 그런 현재가로 어쩔 수 없이 손절매해야 되는 그런 그런, 부분들을 그게 제일 조심스럽고 그분들한테는 더 보수적으로 보자 기회는 많다. 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 그대로 장외에서 더 올라갈 거라고 해서 30만 원에 샀는데 장내에서 죽어도 25만 원을 안 넘어가는 경우 뭐 아니면 더 빠지거나 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 자 그러면 덧붙여서 여담이지만 우리 특파원께서는 그런 장외 투자를 계속 해오신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라고 하면 좀 너무 좀 큰 테마겠지만 그분들의 기여도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 경제라든가 이런 쪽에 있어서 이 시장을 형성하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몇 명 안 되고요. 네. 그 몇 명 안 되는 인원 중에서 삼성 SD에서 투자하신 분은 네. 진짜 몇 분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 많지 않나요? 저 되게 그렇죠. 많을 것 같은데. 그 지금 대부분의 물량을 갖고 있는 그들이 보기에는 네. 티끌로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테리우스 특파원 이 SDS 상장을 해서 이익을 보는 사람은 그러면 이번에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공모 청약하는데 15조 원 몰렸으니까 그거를 뭐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계산을 하면 그게 한 30만 명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장고사님 계산기 꺼내지 마시고요. 계산기 꺼내지 마시고 하여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원이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자기 수준에 맞게 어떻게 보면 자기 기대치를 충분히 담았지만 그래도 뭐 10만원, 20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까지 골고루 19만원에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결국 상장하고 나서 그들이 20몇만 원만 가서 매도를 한다 그래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술자리에서 나 그거 30만원 갈 줄 알았는데 막상 가니까 23만원 갔네. 4만원 벌었어. 내가 오늘 술 살게. 뭐 이렇게 그냥 기분 좋게 끝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사실은 목매달고 있는 분들은 그 장애를 지켰던 몇 분 안 되는 그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거 뭐 다른 소형주처럼 따블에 상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위험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쌍하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저 2부에서 박 팀장님이 이야기하셨던 SK CNC나 뭐 글로비스 얘처럼 7년 가지고 있어서 몇 프로, 9년 가지고 있어서 몇 프로 그거는 일단 테리우스 특파원한테는 논외의 이슈고 우선 시초가 정도로 봤을 때 바로 털려고 하는 그런 분들한테 있어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싶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시초가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 곽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 포인트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 이 SDS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예측하고 있는 바로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외국인의 시야를 무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삼성 SDS가 이
IT 서비스 전 세계 IT 서비스 기준으로 네. 시장 점유율 면에서 30위입니다. 네. 30위라는 어떤 뭐 예를 들자면 엑센추어나 IBM 뭐 이런 데는 1, 2위를 하고 있는데 네. 뭐 30위.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제 같은 IT 서비스 그 이상 그 이하로도 다 안 볼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아시아에서는 몇 등입니까?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1등입니다. 일본 포함하면요? 일본을 포함하고서는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중국도 무시 못하겠죠? 네. 성장세가 예, 성장세가 장난이 아니니까. 근데 아까 우리 뭐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뭐 왕이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리더의 자리에 올라서 야 밀어줘 라고 하면 순위 자체는 뭐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예.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래서 어쨌든 제 예. 말은 그러니까 순위 자체는, 그러니까 제 말이 예. 순위 자체는 이제 순위가 30이다, 예. 뭐 몇이다, 이게 아니라 외국인들 시야에서는 IT 서비스 기업, 똑같은 IT 서비스 기업으로 본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제 삼성, 프리미엄이 붙지만, 물론 외국에서도 붙을 가능성은 네. 없지 않아 있지만, 네. 과연 IBM이나 엑센추어만큼 근데 IBM이나 엑센추어도 퍼로 따지면은 20배가 안 넘습니다 지금. 30만 원 하면 퍼가 얼마입니까? 30만 원 하면은 네. 지금 잠시만요. 계산을 한 해봐야 50배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잠시만요. 예. 23년 정도. 뭐 대략으로 뭐 계산. 올해 걸로 올해 올해 반기 순이익으로 하면은 네. 반기 순이익 연한산으로 접근을 하면은 네. 한 대략 한 60배 정도 나오고요. 60배. 근데 이게 만약에 상반기에 상승한 상승률로 접근을 하면은 네. 그게 접근을 하면 잠시만요. 예. 이게 대충 하십시오. 뭐, 우리 장 박사님 스타일이 저렇습니다. 예, 아주 꼼꼼합니다. 마침표도 크게 안 찍어요. 한 50배 정도, 네. 50배 이하로 약간 45배에서 50배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증권사에서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게 지금 7,400원 정도인데 네. 이거를 7,400원이니까 네. 그만하십시오. 40배 정도 되겠네요. 40배. 네. 결국 대충 두드려도 60, 50, 40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장기적인 흐름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네,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런 시야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 뭐 엑센추어나 네. IBM,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네. 시스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쟁쟁한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 기업들의 어떤 어제 기준 종가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네. 펄을 산출을 해봤는데 예. 얘네가 지금 그래서 15.86배가 나왔어요. 예. 그럼 만약에 지금 증권사에서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예측한 이 EPS를 집어넣어가지고 예. 도출을 해보면은 네. 2016년 EPS로 예. 도출을 해보면 19만 원 정도 나옵니다. 25만 원 시초가에서 예. 2016년이 되면 19만 원. 줄어드네요. 예. 그러니까는 저는 장기적으로 시초가는 이제 어떻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국내에서는 뜨겁지 않습니다. 네. 기대치가 엄청나죠. 예. 그러니까는 기대치 때문에 시초가는 높게 형성이 될 것 같지만 대통령 인기하고 똑같네, 그죠? 뽑는 그때는 쫙 올라갔다가 몇 년 지나면 쫙 찌그러드는 것처럼. 예. 네. 장기적으로 무슨 주 뭐 이런 거. 네. 2년 정도 지나버리면은 네. 공모가 수준으로 회귀하지. 공모가 수준으로 2년 있다가 회귀할 것이다. 그렇게 내비두겠습니까, 삼성이? 그러게요. 그건 잘못된 판단입니다. 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르스토판 좀 담으셨나봐. 네. 아니,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우리 장 박사만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비관주의잖아요. 자, 우리 곽 팀장님, 매의 눈으로 보시는 우리 곽 팀장님, 장기적인 흐름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네. 그냥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1등이라고 하잖아요. 예. 너무 추상적이고요. 예. 그냥 삼성전자 핸드폰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렸다.
삼성전자는 대단한 회사죠. 왜냐면 그렇죠. 스토리를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핸드폰을 제일 많이 팔았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도 세계 1등.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외에 잠깐만요, 박 팀장님. 예. 테루스트폰 진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전자 쪽에 잘 보이죠. 전자 쪽에 잘 보이시죠. 예, 약간 너무 쩐디게 한다 그래가지고 좀 마누라려고. 달러 테이킹. 네, 말씀하십시오. 아무튼 이제 거기서 뭐 아까 텔레비전도 말씀했고 에어컨도 그렇고 세탁기도 그렇고 네. 지금 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이미 세계인들이 삼성 제품을 하나씩 들고 있다라는 거는 네. 삼성에 대한 마음을 열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만약 삼성이 이미 그 고객들 손에 쥐어진 그런 디바이스를 가지고 네. 갖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뭘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내가 어떤 홈 서비스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당신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접근을 한다면 세계인들이 이미 이 제품에 내가 마음을 열었는데 네. 굳이 안 할 이유는 없을 거다. 생활 속의 삼성.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접근한다면 네. 그걸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회사가 삼성 SDS라는 점에서 네. 접근을 해보면 네. 이 회사를 안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장 박사님이 2년 정도 있다가 공모가 수준으로 회귀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수치적인 관점에서 장기적인 흐름을 예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삼성에서도 가이던스 말씀해 줬고요. 네. 앞으로 3년 후까지 성장 지속할 거다. 뭐 물류 BPO에 대한 매출액 성장,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 유지될 거고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 가이던스는 어찌됐든 가이던스인 것 같고요. 예. 물론 이제 실적이 나와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저는 그 삼성 그룹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이던스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내놨을 가능성이 높더라. 이렇게 보수적으로 가이던스를 던져주고 나서 향후 실적을 까보니까 네. 실적이 오히려 서프라이즈로 나왔을 때 그 반응 엄청날 것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일부러 더 놀라게 할 수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삼성 그룹 내에서 이제 루키고 신성이다. 네. 그러니까 나를 사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미 이 회사에 대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안 사면 너희들 후회할 것이다라는 논리로 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그럼 우리 테레스트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곽 팀장님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럼 제일모직은 어차피 뭐 SDS가 앞단에 상장을 하고 제일모직은 나중에 얘기합시다. 네. 말하다 보니까 질문이 아니죠. 지금 이 방송 뭐 하나는 시다바리가 이거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늘 데가 없네. 이 방송을 프로듀싱한 우리 이 감독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제일 모직 이야기하니까 눈이 좀 커지시는 것 같더니 뭐 하지 맙시다.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초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장기적인 흐름, 물론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투 라디오 특별방송 100번 토론 SDS 어떻게 볼 것인가를 슬슬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요. 마치기 전에 이제 제가 우리 세 분들께 공통으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건가 하면 사실 사상 유례 없는 그 굉장한 어떤 뭐 태풍의 핵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뭐 오늘이 방송 나가는 오늘이 이제 11월 10일이니까 이제 실제로 나흘 남았지 않습니까? 나흘 후에 결정될 시초가 그리고 그 이후의 흐름, 그거에 대비한 현재 장외 가격, 장외에서 형성된 가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자 그러면 이 SDS 내가 지금 갖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라는 그 답을 아마 정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장기적인 흐름은 어차피 내가 이 주식을 장기로 보유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특별히 시초가는 그냥 관심사항일 뿐인 거지, 뭐 2년, 3년 가져가겠다 하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와닿지 않는다기보다는 일단은 관심사에서는 순위가 밀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장외 가격에 대한 의견을 여러분들께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오늘 방송의 제일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가격은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손을 베이셨습니까? 마음을 다치셨습니까? 이젠 걱정 마십시오. 거짓 정보, 허위 정보, 구라 정보에 다친 마음을 치료해주는 신약이 나왔습니다. 장투제약의 안티구라민. 세상 모든 구라를 치료합니다. 안티구라민. 장투제약. JTK 장투닷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닷컴입니다. 참말이에요? 장투닷컴에 가입하면 장투를 살립니다. 장투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국민 모두의 장애 투자 파트너 JTK 장투닷컴. 네,
어디서 보고 들은 것 많아서 60초 이런 거 흉내 잘 냅니다. 어쨌든 뭐 우리도 그런 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장애 가격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 그리고 11월 14일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온 SDS의 상장 시초가에 대한 의견. 자, 우리 곽 팀장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원래 기업 가치를 볼 때 장애 주가라는 거를 솔직히 고려를 안 했습니다. 고려를 안 했고요. 장애 주가는 그러니까 약간 소수의 그러니까 전체 7,700만 주 중에 소수의 분들이 그 소수의 물량을 가지고 일단 본인들이 트레이딩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형성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좀 전체 가격이라고 하기에는 허수가 많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36만 원은 저는 좀 약간 좀 고평가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시초가는 30만 원 언저리에서 시작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장 박사님. 예. KOTC 11월 6일 종가가 36만 6천 원이었습니다. 네. 거래량 추이는 10월 말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고요. 네. 일평균 거래량이 5,181주. 이게 이제 따지면 공모 수량 대비 1,163분의 1 수준입니다. 네. 이게 따라서 절대적으로 KOTC 가격을 볼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용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는 거에서 이제 곽 팀장님 생각이랑 동일하고요. 네. 특히 이제 양도세 등으로 인해서 매도보다는 매수가 용이한 장애시장 특성상 가격이 오를 소지가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초가 형성에는 어느 정도 영향은 좀 있을 거라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저는 이제 시초가 25만 원, 네. 장기적으로는 20만 원 정도에서 이제 수렴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테레스 특파원은요? 제가 오늘 이 녹음을 하면서 좀 느낀 건 역시 전문가들하고 얘기하면 네. 너무 배울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느끼는 게 강한 긍정도 있고 절대 부정도 있는 사실은 삼성 SDS의 어떤 가격을 맞추기는 쉽지 않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냥 바라기보다는 장애 쪽에서 만약에 그분이 한 30만 원에 사셨으면 시초가가 40만 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을 안 보는, 네. 마음은 그렇지만 네. 현실을 보면 저는 20만 원대 초반을 좀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 종가 자체도 그 언저리에서 그냥 끝나면 그러면 사실은 대부분의 어떤 삼성 SDS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 제일 해피한 그런 값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3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23만 원에서 25만 원 사이. 네.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삼성그룹 그리고 삼성 SDS를 집중으로 키운다 그러면 네. 또 어떤 특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곽 팀장님 얘기한 것처럼 네. 그 주식이 어떤 글에 쓰신 것처럼 40만 원 갈 수 있고 50만 원 갈 수 있고 60만 원 갈 수 있고 네. 그렇게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 박사님 손 드셨는데요. 예. 지금 SDS가 상장이 며칠 남지 않은 시점에서 네. 제가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그 보유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혹시나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가겠다. 네. 장애 가격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매수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게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부정 요인이 굳이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네. 굳이 부정적인 요인이 이렇게 있는 어떤 지금 SDS를 설사 나중에 5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네. 하더라도 네. 굳이 이렇게 위험을 떠안을 필요가 있을까? 네. 다른 종목도 많지 않습니까? 네. 태고나. 네. 최근에. 우리 장 박사님이 지금 제가 할 얘기를 잘 정리해 주신 것 예, 같아요. 그러면 한 번 더 보태주시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들어가지 말자. 기왕 살 거면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물량 좀 풀리는 거 보고 그렇게 하면 사실은 지금 시세보다는 좀 더 유리한 조건에 사지 않겠나.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번 주에 상장이니까 지금 굳이 무리해서 흔히 주식에서 말하는 상투를 잡는다 그럽니까? 다주고 가는 말에 꼬리를 잡지 말고 차라리 첫날 물량이 엄청 나옵니다. 진짜. 첫날 물량이 나올 것이다. 외국인들 그냥 막 쏟아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애 가격에 대한 의견, 시초가에 대한 의견, 그리고 아마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을 생각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또 이제 삼성그룹의 리더잖아요. 그죠? 저희들 어릴 때부터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의 성공신화 듣고 왔었고, 네.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 빼고는 아내 빼놓고는 다 바꿔라 이런 말로도 새로운 카리스마가 담긴 지표를 줬는데 그 후계가 될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아마 외국 기관이라든가 국내외 모든 관심사항이 그분한테 쏠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은데요. 짤막하게 물론 언급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다만은 장기적인 흐름을 볼 때 그 코멘트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능력에 대한 의견은 우리 팀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포스트 삼성 3.0 시대의 주인공은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간단하게 이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 나이가 47세입니다. 92년도에 서울대 동양사학을 졸업을 했고요. 네. 95년도에 일본 게이오 대학교 경영학 석사, 97년도에 하버드대를 비즈니스 스쿨 박사과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91년도에 삼성전자 입사를 해가지고요. 네. 지금 현재는 부회장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2013년도에 보니까 중국에서 중국 관영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네. 2013년도에 중국인의 삶에 영향을 끼칠 인물들에 대해서 선정을 해봤는데 네. 그게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선정이 됐고요. 더불어서 애플의 CEO인 팀 쿡까지 같이 네, 선정이 네.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인물이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좀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올해 5월달에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이제 급성 심근경색으로 입원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보통은 이제 아버지 곁에서 좀 지킨다거나 이럴 네.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7월달에 애플 CEO를 만난다거나 오히려 또 시진핑 주석을 또 만났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최고 경영자 나델리도 만났고요. 그리고 올해 10월달에는 또 마크 저커버그도 만났고. 그러니까는 좀 행보가 굉장히 좀 빠르고 좀 다양했더라. 그런데 네. 이 사람의 움직임을 쭉 보다 보니까 중국 쪽에 굉장히 좀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굉장히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앞서서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제 삼성그룹을 물려받을 그때가 1987년도였습니다. 네. 12월에 45세 나이로 이제 삼성의 2대 회장에 선임됐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이 1966년 동양방송 입사 이후에 20년 만에 회장직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도 91년도에 사원으로 시작해서 21년 만에 45세 나이로 이제 부회장 자리에 올랐거든요. 네. 다음 달 초에 보니까 이제 삼성그룹 사장단 임원 정기 인사가 있다고 하는데, 네. 요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혹시 회장으로 승진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관측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15년부터는 네. 이제 이재용 회장 시대가 시작된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네.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지 관측이지 네. 이게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SDS 마무리되고 제일모직 상장이 그렇죠, 12월 날 예, 12월 17일이죠, 그죠? 네, 네. 그렇게 되고 나면 밑그림은 다 그려진 셈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이분 자체가 이제 글로벌 IT 인맥이 굉장히 많고 네. 그리고 또 중국과 유대 관계가 좀 좋은 곳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저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무난하다. 네. 그러니까 삼성 이거를 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곽 팀장님은 오늘 시종일관 SDS도 긍정적, 이재용 회장도 긍정적. 네. 자료도 지금이서 지금. 네, 자료만 봤을 때는 국정감사 수준이에요. 프로필이 네, 대단하십니다. 그에 비해서 A4지 달랑 한 장 들고 오신 우리 테리우스 특파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알고 있지만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실수? 그러니까 네. 그냥 잘하시겠죠. 네. 그리고 워낙 많은 또 어떤 수장들을 또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본인의 한 명의 어떤 평가를 하기보단 조직 자체가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장 박사님은? 예, 이재용 부회장의 네. 경영력.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또 이게 또 부정적인데. 네. 욕하지 말고 하십시오. 네. 이재용 부회장은 경영 능력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점도 있죠. 예. 처음에 이제 2000년도에 네. 이제 벤처 붐과 함께 카치네트. 예. 그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인터넷 사업 부분에 뛰어들었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삼성과 CQI.com 최대 주주로서 인터넷 기업 14개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면서 기대를 모았지만 네. 1년 후에 벤처 거품이 꺼지고 네. 인터넷 사업은 급격히 부실화됐었습니다. 네.
그 당시 이 부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을 삼성 계열사들이 네. 끌어안는 모양새도 참 보기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리고 이를 두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한국에서는 실패한 닷컴을 살리는 방법은 재벌인 아버지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회장은 2004년도에 삼성전자와 일본 소니 합작사 S-LCD의 등기 이사로 이름을 올리면서 경영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이후 2년 뒤쯤에 흑자를 기록하면서 이 부회장의 성과로 포장되기도 했지만 결국 10년도 못 가서 정리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2009년 삼성전자와 삼성전기 합작사로 출범했던 삼성 LED 네. 이 부회장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업체로서 출범 1년 뒤에 영업이익 2,543억 원을 기록한 뒤에 이듬해부터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었습니다. 결국 삼성 LED는 설립 3년 만인 그 2012년에 삼성전자로 다시 합병돼서 사업부 체제가 축소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회장은 이러한 실패를 뒤로하고 성공을 거둘지는 좀 아직까지 여전히 의문으로 보수적. 알겠습니다. 우리 장 박사님은 뭐 조사 많이 하셨어요. 예, 뭐 조사는 많이 하셨는데 시종일관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우리 장투닷컴에 장 박사님 글이 안 보이면 나가셔야죠. 자,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이제 저희가 SDS를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뭐 진짜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S를 두고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 마지막 코멘트. 또 하나요? 다 한 거 아닌가? 마지막 아닌가? 정말로 이거 한마디만큼은 하고 싶다. 좋게 합시다. 네. 자, 박 팀장님. 네, 그 삼성 SDS가 계속 그 전산실이었잖아요. 네. 근데 전산실 생각해보면 솔직히 뭐 그 전산실 딱 있고 전산실 지키는 사람 한 명이 있고 뭐 이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전산실 운영하는데 크게 뭐 경영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누구나 쉽게 경영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또 뭐 이재용 회장한테 또 주기에도 또 무난한 회사였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 흘러가는 흐름들 상에서 SDS가 이렇게 좋아지는 그림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저는 향후에도 좀 좋은 흐름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장 박사님. 예, 그 SDS는 이제 워낙 이제 뜨거운 열기로 인해 가지고 네. 이제 약간 시장에서 이제 평가를 좀 좋게 받는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조금 그래도 지금 모든 언론들이나 그런 데서 이제 좋게 말할 때 약간 부정적인 부분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여의도 특파원 테레스 의견은? 네, 제 의견은 우선 이런 어떤 이슈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맞았다라는 게 너무 좀 좋은 것 같고, 네. 맨날 그 고만고만한 어떤 종목들 하다가 SDS 하니까 참 기분 좋네요. 네. 뭐 결과도 기분 좋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마지막 의견이라고 해서 제가 2번 정도 반복을 해서 더 여쭤봤던 이유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지만 굉장히 시장이 뜨거운 태풍의 핵이고 또 어떻게 보면 모두한테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또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지게 될 분들이 그나마 그래도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며칠은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보십사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께 2번에 걸쳐서 말씀을 해주십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고 팔고 돈 벌고 즐기고 잃고 털리고 잃고 그만하자 싶으면 제발 하는 주식병엔 안사돌. 돈 안 되는 주식은 애당초 사지 마십시오. 돈 안 되는 주식을 보면 저절로 이를 악물게 되는 마법의 잇몸약 똥주제약 안사돌. 네, 130대 1이 넘는 청약률, 15조 원이 몰린 어마어마한 태풍의 핵,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성 SDS가 과연 어떻게 첫 테이프를 끊을 것인지, 그리고 장외시장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서막을 내릴 것인지 정말 궁금한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역시도 그 정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장외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이 종목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있음을 가감없이 알려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장외시장 주식 투자, 그 성공 신화를 쓰기 위해서 큰 걸음을 내드린 장투닷컴이 준비한 특별방송 SDS 어떻게 볼 것인가, 긴 시간 동안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주신 우리 두 분의 애널과 여의도 특파원, 테리우스 특파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성공 투자하세요. 본 방송을 포함한 장투닷컴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단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정보의 지연과 오류로 인한 책임은 없습니다. 투자 간 매매는 일체 개입하지 않으며 거래에 대한 손익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장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보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으로 도용, 복사, 배포 등의 행위는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